나는 금방 다른 학생들도 데미안에게 관심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데미안이 얘기했던 카인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아이들도 데미안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즈음 전학생인 데미안에 대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만약 그 소문을 미리 들었다면 데미안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데미안의 어머니가 부자라는 소문뿐이었다. 데미안의 어머니는 교회에는 절대 나가지 않으며 아들 역시 그렇다는 말도 있었다. 데미안 모자가 유대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비밀스러운 회교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술 더 떠서 막스 데미안의 힘에 관한 무용담이 나돌았다. 데미안의 반에서 힘이 제일 센 아이가 싸움을 걸어오자 데미안은 거절했는데 겁쟁이라고 비웃는 녀석을 데미안이 거뜬하게 해치워 버렸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목격담을 빌리자면 데미안이 그냥 한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눌렀을 뿐인데 상대 아이가 하얗게 질려서 항복하고 도망쳤으며 그 아이는 며칠 동안이나 팔을 못 썼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에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도 났다. 온갖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소문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다. 소문은 모두 자극적이었고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다가 한동안 잠잠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데미안이 여자를 사귀고 있으며 그가 이미 알 건 다 안다는 소문이었다. 그 사이에도 여전히 나는 프란츠 크로모와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끔 그 애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도 나는 옴짝달싹 못하고 얽매여 있었다. 그는 꿈에서도 그림자처럼 나를 쫓아다녔고 그 애가 현실에서 저지르지 않았던 악행들이 내 환상에서 펼쳐졌으며 결국 꿈에서까지도 나는 완전히 크로머의 노예가 됐다. 나는 현실보다 꿈속에서 더 많이 살았다. 나는 원래 꿈을 많이 꾸는 편에 속하는 아이였다. 그래서 나를 쫓는 그림자 때문에 힘과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특히 크로머가 나를 못살게 굴고 침을 뱉고 내 무릎을 짓이기며 더 잘못된 범죄로 나를 유인하는 꿈을 자주 꿨다. 유인보다는 강한 힘 때문에 강요당했다는 것이 맞겠다. 가장 무서웠던 꿈은 아버지를 살해하는 꿈이었다.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 돼서야 잠에서 깰 수 있었다. 꿈에서 크로머가 칼을 갈아서 주고 우리는 가로수 뒤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때까진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몰랐다. 누군가 우리 가까이로 걸어오자 크로머는 내 팔을 건드려서 내가 찔러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려줬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 그때 나는 잠에서 깼다. 아버지를 살해하는 꿈 때문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게 됐다. 카인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데미안을 떠올리진 않았다. 그런데 데미안이 내게 다시 나타난 것은 희한하게도 꿈속에서였다.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꿈이었는데 참아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내 무릎을 짓밟는 사람이 크로머가 아니라 데미안이 아닌가? 꿈에서 크로머가 나를 괴롭힐 때는 고통과 혐오감만이 느껴졌는데 데미안이 나를 괴롭히는 꿈에서는 기쁨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 꿈을 2번이나 꿨다. 그러고 난 후에는 데미안이 자리했던 곳에 다시 크로머가 나타났다. 꿈에서 겪은 일과 실제로 겪은 일이 확실히 구별되지 않았다. 아무튼 나와 크로머의 고통스러운 관계는 계속됐다. 좀도둑질을 해서 크로머에게 진 빚을 다 갚았을 때도 우리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크로모는 내가 했던 도둑질을 상세히 알게 됐다. 그는 내가 돈을 가져올 때마다 어디서 난 돈인지 캐물었다.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야 했고, 그럴수록 크로머의 소나기에 더 단단하게 잡혀 들어갔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바치겠다는 크로머의 협박이 두려웠다. 처음부터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크게 밀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 참을 수 없이 괴로웠던 와중에도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전부 후회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모든 순간이 후회스럽지는 않았다. 어떤 때는 이런 일들이 필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불길한 숙명이 내 머리 위로 드리워졌는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것은 바보짓 같았다. 부모님은 이런 내 상태를 매우 걱정하셨을 것이다. 낯선 영혼이 나를 덮쳐왔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밝은 세계의 사람은 아니었다.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며 밝은 세계를 향한 견딜 수 없는 향수를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문제아보다는 아픈 아이처럼 취급했고 내 상태가 어떤지는 누나들의 태도에서 가장 잘 느껴졌다. 누나들은 나에게 무척 다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끝없이 비참하게 했다. 누나들에게는 내가 한숨이 절로 나고 동정을 일으키는 상태였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악마처럼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는 경계 대상이었다. 이제 가족들은 나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도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부질없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었다. 모든 괴로움을 내던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길 때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께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겠다는 마음도 들었다. 잘못을 빌면 다정한 용서와 따뜻한 위로를 받고 동정을 얻었겠지만 완전한 이해를 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숙명이었는데도 부모님은 단순한 탈선으로 치부해버렸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11살도 채 되지 않은 꼬마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내 처지를 이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인간의 본질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자신의 감정을 이성으로 변화시키는 걸 익힌 어른들은 꼬마들에게도 이런 이성이 존재할 거라 상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꼬마들의 경험도 무시한다. 하지만 나는 평생에서 그때처럼 절박한 경험과 고민을 한 적이 없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크로머가 성문 앞 광장으로 나오라고 했다. 나는 광장에서 크로머를 기다리며 물에 젖은 밤나무 밑에서 쉼없이 떨어져 내리는 잎들을 발끝으로 헤집고 있었다.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대신에 과자 2조각을 옆구리에 챙겨 들고 나온 참이었다. 어느덧 나는 이렇게 모퉁이에 서서 하염없이 크로머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체념을 하듯이 나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침 크로머가 왔다. 오늘은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다. 크로머는 내 가슴팍을 두어 번 쥐어받고 기분 좋은 일이 있는 듯 낄낄거렸다. 과자를 빼앗아 들고 내게 젖은 담배를 권했다. 물론 나는 받지 않았다. 크로머는 평소와는 달리 유별나게 친절했다. 그래. 헤어지려던 순간 크로머가 말했다. 잊어버리기 전에 말하는데 다음에는 누나를 데려와. 큰 누나 말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크로머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대답도 못하고 있었다. 그저 어리둥절하게 크로머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 말 못 알아들어?
네 누나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크로머.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못해. 누나가 따라오지도 않을 거야. 나는 크로머가 평소처럼 꼬투리를 잡을 구실로 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크로머는 가끔씩 이렇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면서 나를 겁주고 꼼짝없이 얽매이게 만들면서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듣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약간의 돈을 더 구해다 바치든지 다른 선물로 크로머의 화를 누그러뜨려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딴판이었다. 내가 거절했는데도 크로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 그는 얼버무리듯 대꾸하고는 말을 이었다. 근데 잘 생각해봐. 너희 누나랑 사귀어보고 싶단 말이지. 언제 한번 기회를 만드는 거야. 너는 그냥 누나와 같이 산책하러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거기로 갈게. 내일 휘파람으로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의논해보자. 크로머가 가고 나서야 어렴풋이 그의 말뜻을 헤아렸다. 나는 그때 완전히 어린애였다. 하지만 우리들이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비밀스럽고 야릇한 금지된 일들을 남녀가 할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이 얼마나 망측하고도 엄청난 일인가?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결심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크로머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안갚음할지 생각할 엄두가 안 났다. 새로운 고문이 시작됐다. 아직도 내가 겪은 고통이 충분치가 않았나 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놓고 텅 빈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압박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때 누군가 청명하고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달아났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와서는 한 손으로 나를 살며시 끌어당겼다. 막스 데미안이었다.